2026년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받는 기본 연봉은 2,2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단순 환산하면 수백억 원 규모가 되는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숫자가 우연히 한 해만 튀어오른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정후는 2027년에도 똑같이 2,200만 달러의 기본 연봉을 받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때 키움 히어로즈에서 1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KBO 리그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았던 선수가 불과 몇 년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에 2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몸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샌프란시스코는 왜 이정후에게 이런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이정후가 미국 야구계에 던진 첫 번째 충격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후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야수에게 주어진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 총액을 6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약 1,883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구조는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첫 해보다 뒤로 갈수록 연봉이 크게 상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4년 기본 연봉은 700만 달러였습니다. 2015년에는 1,60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200만 달러로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7년에도 2,200만 달러입니다.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2,05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당시 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가 따로 포함됐습니다. 기본 연봉 총액 1억 800만 달러와 사이닝 보너스 500만 달러를 합치면 정확히 1억 1,300만 달러가 됩니다.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2026년과 2017년이 이 계약에서 가장 무거운 시기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이 가장 놀라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로 향하기 직전인 2023년 키움 히어로즈에서 받은 연봉은 11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연봉 7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도 11억 원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선수 가운데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었고, 이정후가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간 뒤 계약의 단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KBO에서 11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됐다면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해 기본 연봉만 2,200만 달러에 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리그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단기간 시험해보는 외국인 선수로 본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팀의 주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거액의 보장 계약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샌프란시스코는 무엇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정후가 KBO 리그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타격 능력입니다. 특히 2022년 성적은 계약 가치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정후는 그해 타율 0.349를 기록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0.996이었습니다. 안타는 103개, 홈런은 23개, 타점은 103개였습니다. 단순히 공을 자주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정확도와 장타 생산력, 득점 생산력을 동시에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2022년 이정후는 KBO 리그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 한 해만 반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신인 왕을 시작으로 꾸준히 정상급 성적을 쌓았습니다. 2018년부터 2012년까지 골든글러브를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매년 약점을 줄이고 장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한국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타자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정후의 콘택트 능력이었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에 대응하는 배트 컨트롤 스트라이크 존을 관리하는 능력,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 타격 방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물론 KBO 리그에서 잘했다고 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수들의 평균 구속과 구종의 위력,
수비 시프트와 전력 분석의 수준, 이동 거리와 경기 일정까지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억 1,300만 달러라는 계약은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매우 큰 베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에게 기대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꾸준히 출루하고 넓은 외야를 커버하고 타선에서 경기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외야가 넓고 타구 판단 능력이 중요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후의 빠른 판단과 수비 범위, 안정적인 타격 스타일이 팀 구성과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 계약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2027 시즌이 끝난 뒤 이정후가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2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소속이지만 이정후가 2027년까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자신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면 남은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2026년과 2017년은 단순히 연봉이 가장 높은 두 시즌이라는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기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거액 투자에 대한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정후가 이 두 시즌 동안 리그 정상급 타자로 자리 잡는다면 2027년 이후 더 큰 계약을 노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계약을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2,200만 달러라는 연봉은 단순한 돈의 숫자가 아니라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계약의 세부 조건을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생활 환경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정후를 위한 통역 지원이 포함됐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과 관련된 지원도 계약 내용에 반영됐습니다. 보도된 계약 세부 내용에는 매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8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약 기간 중 트레이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총액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표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계약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정후의 몸값을 이해하려면 그의 성장 과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간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종범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이정후가 프로에서 자신의 이름을 만든 방식은 기록이었습니다. 2017년 프로 첫 해부터 신인왕을 차지했고 이후 매 시즌 중심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빠른 배트와 정확한 타격,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자신의 시장 가치를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22년은 그 가치가 폭발한 해였습니다. 타율 0.349, 겨우 4안타 23홈런 103타점이라는 숫자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이정후를 단순한 교타자가 아니라 공격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하게 만든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국제대회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이정후는 한국 야구 안에서만 통하는 스타가 아니라 미국 무대에서도 평가해볼 만한 자원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은 이정후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마지막 KBO 시즌이었고 연봉은 1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완벽하게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는 계약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단이 한 시즌의 결과보다 이정후가 여러 해 동안 축적한 기록과 기술적 완성도를 더 크게 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장기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기록만이 아닙니다. 선수가 몇 살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부상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수비와 주루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타격 방식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정후는 젊은 나이에 미국에 진출했고 이미 한국에서 장기간 높은 타율을 유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는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2,200만 달러가 단순히 계약서 속 숫자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기록 기준으로 이정후는 8월 중순까지 시즌 타율 연전이 2위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타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루타는 26개, 3루타는 4개를 기록했습니다. 좌투수와 우투수를 합친 기록을 보면 45타수, 127안타, 9홈런, 46타점입니다. 특히 삼진을 많이 당하지 않고 공을 배트에 맞히는 특유의 장점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완전히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에는 등 부위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식 기록상 5월 19일자로 소급 적용된 10일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고 5월 29일 다시 복귀했습니다. 장기 계약 선수에게 부상은 언제나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24년에도 외야 수비 중 왼쪽 어깨를 다치며 시즌 대부분을 뛰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의 몸 상태와 출전 지속성은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8월 3일 텍사스 레인저스 원정 경기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정후는 이날 한 경기에서 시즌 7호와 8호 홈런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한 경기 멀티 홈런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시선을 뒤집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8월 10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홈런을 기록하며 시즌 9호까지 늘렸습니다. 즉 2026년에 이정후는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라는 화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 속에서 그 금액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이 이정후 연봉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1억 1,300만 달러라는 총액이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 팬들이 보는 것은 계약 발표 사진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안타와 장타 수비와 건강 상태입니다. 연봉은 이미 결정돼 있지만 그 연봉이 비싸 보일지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일지는 결국 경기장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커질수록 평가 기준도 냉정해집니다. 700만 달러를 받는 첫 시즌과 2,200만 달러를 받는 시즌은 팬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 이정후에게는 단순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정도를 넘어 팀 공격의 중심에서 꾸준히 생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붙습니다. 연봉 2,200만 달러라는 숫자는 팬들에게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잘하면은 거액 투자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진하면 같은 숫자가 곧바로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봉과 선수의 실제 가치를 단순히 홈런 개수 하나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정후의 강점은 홈런만 치는 장타자와는 다릅니다. 높은 타율 출루, 삼진을 줄이는 능력, 중견수 수비 주루와 타선 연결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이런 종합적인 기여를 기대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1억 1,300만 달러라는 숫자는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한국 야구 팬들의 자부심을 자극한 기록적인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숫자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합니다. 특히 2026년과 2027년의 2,200만 달러는 이정후가 자신의 몸값을 증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정후가 계약을 끝까지 모두 채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7년 이후 옵트아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6년과 2027년에 뛰어난 성적을 기록해 시장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면 2018년과 2019년에 남아있는 각각 2,050만 달러의 연봉을 포기하고 더 큰 계약을 노리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1억 1,300만 달러는 이정후 커리어의 최종 계약이 아니라 다음 초대형 계약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계약의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수는 단기적인 성적 부진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단 역시 이정후를 몇 달이 아니라 여러 시즌에 걸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장기 보장 계약의 특징입니다. 이정후의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야구 선수의 가치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재평가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KBO 리그에서 11억 원을 받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숫자의 차이만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수년간 축적된 타격 기록, MVP 수상, 골든글러브 국제대회 경험, 그리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정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후의 2026년 연봉 2,200만 달러는 단순히 유명 선수의 높은 연봉이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의 미래 가치에 걸었던 거대한 투자금입니다. 동시에 이정후가 자신의 능력을 세계 최고 무대에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2023년 키움 히어로즈에서 11억 원을 받았던 선수가 202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2,200만 달러의 기본 연봉을 받습니다. 6년 총액은 1억 1,300만 달러입니다. 2027년 연봉도 2,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이라는 거대한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정후가 이 두 시즌 동안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한다면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는 1억 1,300만 달러라는 숫자조차 훗날에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이정후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연봉에 걸맞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2027년 이후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드는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11억 원에서 2,200만 달러까지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믿기 어려운 도약입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지금부터가 진짜 평가의 시작입니다.